자, 2015년 2회 21번입니다. 고온과합 상태의 암모니아 합성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재질은 탄소광을 사용한다. 자, 1번에 설명이 틀렸다. 재질, 우리가 탄소광 자체가 고온과합에서 취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탄소광 자체는 온도가 상승할 경우에, 그죠? 상승할 경우에 우리가 인장강도 또는 우리가 경도, 경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우리가 탄소광을 사용한다는 1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2번 정압계 정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압계 우리 동특성, 정특성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 중에서 우리가 틀린 것은 3번에 보시면 오프셋 값은 클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프셋이라는 것은 유량이 변화했을 때 2차 압력과 기준 압력과의 차이를 말한다. 즉 편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편차. 그래서 오프셋 자체가 우리가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편차 값이 클수록 좋다, 바람직하다, 이 설명은 틀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값 자체는 작을수록 바람직하다. 3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23번 가스의 압축 방식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압축 방식은 등원 압축, 단열 압축, 폴리트로픽 압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원이라는 것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 온도 변화 없는 상태에서 압축이 일어난다. 단열은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할 경우에 압축기는 일을 함으로써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발생하는 일이 포함된 실제적인 압축이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트로픽 압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방식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없는 것은 4번 감열 압축. 24번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저장 탱크는 몇 도씨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이것도 뭐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 많이 나오면 저장소 내지는 뭐 용기, 그죠?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가스는 40도 이하. 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무조건 40도 이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0도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 답은 3번. 25번 전기 방식 방법 중 희생양극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희생양극법은 희생되는 물질, 희생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식이 되는데 배관이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 배관 대신에 희생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자연 전이차를 이용한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배관보다 자연 전이가 낮은 금속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대신 부식되게끔 희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설명 자체에서 틀린 것은 뭐냐면 방식 효과 범위가 넓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배관을 매설해서 흙을 이렇게 덮어놨을 때 이 희생되는 우리가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뭐 전이차, 그죠? 전이차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이차가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붙여놔야지만 얘보다 낮은, 배관보다 낮은, 전이가 낮은 금속이 대신 부식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26번 고압 산소 용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압, 그죠? 고압이면 우리가 압력을 견뎌야 되겠죠? 견뎌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용기는 크게 두 가지, 이음 용기와 무이음 용기, 용접 용기가 되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음 용기 같은 경우는 그 압력에 의해서 잘못하면 뭐 용접부나 이런 데서 뭐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압의 경우는 우리가 무이음 용기를 사용한다. 이음매 없는 용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기하장치의 성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장치 접지저항치는 100옴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연성가스용 기하장치의 접지저항치는 10옴 이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옴이라고 나오는 게,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가연성 가스의 우리가 저장 설비 같은 경우는 100옴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상도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염화 비닐 호스에 대한 규격 및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거는 뭐 해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설명에서 1번 같은 경우 이제 틀린 설명 자체는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8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0.7mm다 이렇게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체 없이 10회 이상 굽힘 시험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10회가 아니고 5회.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지금 3번 설명이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인장 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3.6이다. 그래서 수치가 이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참고하셔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냄새가 나는 물질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치제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이건 뭐 가연성 가스가 뭐 누설이 됐을 때 우리가 쉽게 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냄새를 넣는 것이죠. 그래서 부식성이 없어야 된다. 부치제 자체는 어떤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식성이 없어야 되고 물에 녹지 않아야 된다. 물에 녹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냄새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화학적으로 안정돼야 된다. 섞였을 때 뭔가 이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토양에 대한 투과성이 낮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과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특징을 보면 이 통과시키는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우리가 매설했다 이거죠. 매설해가지고 가스가 샜을 때, 그죠? 누설이 됐을 때 외부에서 그 냄새로 알아야 되는데, 이 투과성 자체가 낮아버리면 통과를 못한다. 흙을 통과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냄새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그래서 투과성이 클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30번 배관의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로 틀린 것은, 자 신축 이음이죠. 루프, 벨로즈, 그죠? 그 다음에 슬리브 스위블, 그 다음에 상온 스프링, 콜드 스프링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사이음. 자 요거는 이음법입니다. 배관의 이음법은 세 가지: 나사이음, 용접이음, 플레이지음. 자 요 배관 이음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 출구로부터 연소기 입구까지의 허용 압력 손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해설 내용 보시는 것처럼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에서 입구에 연소기구 입구까지의 허용 압력 손실 수도는 3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은 30mm가 되겠습니다. 32번 안찌름 10cm의 파이프를 프렌지에 접속하였다. 이 파이프 내에 40kg의 압력으로 볼트 1개에 걸리는 힘을 400kg 이하로 하고자 할 때 볼트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한가? 자, 그래서 볼트의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볼트 1개에 걸리는 힘을 전체, 그러니까 이 프렌지의 전체에 걸리는 힘을 1개에 걸리는 힘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볼트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 걸리는 파이프 내에 전체에 걸리는 압력을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 계산이 된다. 압력은 40. 그죠? 그 다음 면적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찌름 10cm. 그죠? 그래서 원의 면적 계산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4분의 파이의 d제곱. 자, 안찌름의 제곱입니다. 내경.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전체 지금 현재 파이프에 걸리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힘을 1개.
볼트 한 개에 걸리는 힘 400으로 나누어 주면 개수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에 8개가 되겠습니다. 33번 아세틸렌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 충전 중의 압력은 온도에 불구하고 몇 메가파스칼 이하로 해야 하는가? 지금 해서 보시는 것처럼 충전 중의 압력은 온도에 관계없이 2.5 메가파스칼 이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2.5 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을 가했을 경우 분해 폭발, 그죠? 압력에 의해서 분해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세틸렌은 2.5 메가파스칼 이하로 해야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수동 교체 방식의 조종기와 비교한 자동 절제식 조종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이제 틀리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기 수량이 많아져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수동 교체든 자동 교체 방식이든 용기를 많이 갖다 붙이면 둘 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동 절제식의 장점은 뭐냐면 얘는 수동으로 하나하나 교체를 해야 되지만 자동은 뭡니까? 용기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가 다 사용하고 나면 사용이 다 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 사용하고 나면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용기 내부에 있는 가스를 100% 다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리행을 사용하면 1단 강화식 조정기 경우보다 배관의 압력 손실을 크게 해도 되고 잔액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되겠죠. 용기 교환 주기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니까, 끝까지 다 사용을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용기 수량이 많아져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의 장점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동 교체 자체도 용기를 많이 갖다 붙이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중 LP가스의 성분이 아닌 것은, 자, LPG 주성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부탄, 프로판과 부탄 주성분, 프로판과 부탄이죠. 그 다음에 부틸렌과 프로필렌. 그래서 탄소수가 3개에서 4개인 거. 우리가 프로판, 부탄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프로필렌, 부틸렌. 부틸렌 이러면은, 자, 그 다음에 프로필렌. 그래서 탄소 개수가 3개에서 4개짜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올 이러면은, 자, 그래서 관계없는 것은 3번에 메탄올이 되겠습니다. 36번 직경 50mm의 강제로 된 둥근 막대가 8000kg의 인장 하중을 받을 때 응력은 약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하실 때는 요 단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제곱미리를 킬로그램을 제곱미리로 나누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킬로그램을 뭐로? 제곱미리. 제곱미리라는 거는 면적이 되겠죠. 그죠?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럼 면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직경 50mm의 면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의 면적이죠. 4분의 파이의 D제곱. 그죠? 직경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면적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걸리는 하중, 중량 8000kg. 나누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2번에 4가 되겠습니다. 37번 가스 설비 공사 시 집안이 점토질 집안일 경우 허용 지지력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집안의 종류에 따른 허용 지지력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점토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점토질 집안의 경우는 0.02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38번 압축기 실린더 내부 윤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기 윤활유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산소 압축기의 경우는 기계유가 아니고 물 또는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 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윤활유 자체는 우리가 뭐 열을 흡수한다든지, 그죠? 압축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만은 열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산소 같은 경우 기계유를 사용하게 되면 잘못하면 뭐 화재 우려가 있겠죠. 인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나머지 우리가 윤활유 종류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39번 용접장치의 토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불변화식 토치는 니들밸브가 없는 것으로 독일식이다. 니들밸브가 없는 것을 우리가 독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팁의 크기는 용접할 수 있는 판 두께에 따라 선정한다. 그래서 팁 자체의 크기라는 것은 뭐냐면 가스의 양입니다. 나오는 양을 가지고 팁의 구멍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판의 두께에 따라서 당연히 조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변압식 토치를 우리가 프랑스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랑스식은 가변압식은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아스트렌 토치의 사용압력은 0.1MPa 이상에서 사용한다. 해서 사용압력에 따라서 분류를 보시면 저압식의 경우는 0.07kg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메가파스칼 단위로 바꾸면은 0.007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로 15cm, 세로 20cm의 환기구에 철제 갤러리를 설치한 경우 환기구의 유효 면적은 얼마인가? 단 개구율은 0.3이다. 자, 이건 뭐냐면 환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환기구의 면적이 나오겠죠. 가로 세로 두 개를 곱해주면 환기구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개구율이라는 것 자체는 환기구의 유효 면적,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기되는 율입니다. 그러니까 30%. 이건 뭐냐면 이제 개구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전체 면적이 다 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30% 정도만 환기가 된다. 그래서 유효하게 환기되는 면적을 구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두 개를 곱해주면 전체 개구의 면적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 30% 정도만 환기를 시키고 나머지 70%는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제대로 환기의 역할을 못한다.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효 면적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0.3을 곱해주면 90.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